네네네. 20년. 그러면 360일 치면 며칠을 출근하신 거예요? 7,200일 정도. 그죠? 휴일 빼면 7,000일이라고 치자고요. 7,000번을 아침에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전 자신 없어요. 그래서 머리 깎았어요. 자신 없으면 오세요. 어느 날 싫어지시면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지금. 왜 출근하세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내가 집을 사고 요트를 사고 멋진 자동차를 사고 멋있는 애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꿈이고요. 드림이고요.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방세를 내고 보험료를 내고 먹고 살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죽는 날 끝나요. 죽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 운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운공 거사님 어머님이, 야 운공아, 너는 내가 놔줄 테니까 내가 놔주면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기 살기로 남의 집 재산 불려주고 살고 거기서 몇 푼 주면 그거 갖고 행복해 하랴.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놔준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러고 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고통에서 해결할 방법이 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제가 이걸 쓰니까 저 뒤에서 고개를 탁 끄덕거리시는 한 스님이 있어요.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보다 16년 사제예요. 제 밑으로 16년 후배예요. 근데 세속 나이는 저보다 20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갖은 구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반항을 하지 못하고 화병이 가득하신 분이 저 뒤에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정다은 모살님 27살이죠. 37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죠? 47 옵니다. 그 전에 가지 않으면 다행이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세 번째가 이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여기서 한 번도 안 아파 보신 적 한 번도 없죠? 누구나 아프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 몸에 병이 생기겠어요? 도각사예요? 아니면 인류대학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엎드리는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는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라는 의심을 스스로에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이 공부하는 자리, 도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배우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가 맛있다고 얘기하면 아우 무게 맛있어 이게 아니고요. 승복이 왜 회색이냐 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좀 뒤끝이 깁니다. 때 안 타게 오래 입으려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그 얘기를 하려 그럴 때 아이 틀렸어 조용히 해 얘기하지 마. 제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 거사님이 조성은 거사님이 아까 대답할 때도 또 정용재 거사님이 대답할 때도 제가 다 들었죠. 듣고 뭐라 그랬어요? 훌륭한 대답이라고. 제가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도 몇 분 계시는데 저희 그 절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지도자반이 있어요. 공부 좀 오래 하셔서 제가 이제 교습을 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뭐 그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7명인가가 앉아 있었는데 대답을 한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해놓고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대답한 분한테 맞아요?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다 물어봤는데 두 분만 대답을 하고 전부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었는데 대답을 못하세요? 그랬더니 제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귀 기울인 후에, 다 듣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같고 이 부분은 다르네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봐 늦지 않아요. 맞죠? 그래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던 분한테, 자, 내 얘기를 하는 게 쉽습니까?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쉽습니까?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내 얘기를 하는 게 쉽대요. 맞아요. 우리는 주위의 얘기를 제대로 듣질 않아요. 올바로 듣질 않아요. 단편적인 부분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은 자유롭다, 산속에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스님은 시장통 안에 있는 절이 시장통 안에 있었는데, 시장통 안에는 중국에 실제로 있던 스님이에요. 근데 이 A라는 스님이 산속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산속이. 그래갖고 편지를 쫙 썼어요, 이 B라는 스님한테. 스님, 내가 여기 와 있는 이 산은 진짜 공기도 좋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막 새가 쥐적이고 눈앞에 구름이 내려왔다 거치고 시냇물에 계곡물이 너무 아름답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고 전 너무 행복해요.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합시다.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지 말고.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근데 이 B라는 스님이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스님께서 나한테 편지 보내준 거 정말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망가진 수레는요, 편편한 길을 가도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보살님 무슨 얘기 같아요? 정다은 보살님 뭐라고요? 그렇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잘 이해했어요. 망가진 수레는 아무리 평평한 데를 끌고 가도 덜컹덜컹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산속에 가서 너가 고요하다고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산속에 가도 새 지저귀는 것도 듣기 싫고 물을 흘러가는 것도 꼴배기 싫고 구름이 내려오면 답답하고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면 시장통 한가운데 있어도 나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승복 입고 스님이 돼야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돛 닦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고요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약속해요. 그거는.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절대 장소 때문에 여러분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내 직장 생활만 안 하면 내가 좀 행복해? 아니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보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 대상은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있는 줄 아세요? 이 육신도 여러분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겼어요. 마음 어때요? 죽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고민이 말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복심, 엎드리는 마음, 무언가를 배우고자 나의 생각을, 나의 기억을 무시하고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자 하려는 수행자의 모습, 그것이 뭐라고요? 도량, 올바른 도량이다. 그곳이 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시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는 첫 번째 작업이라고.